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오늘은 남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도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나 남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대체로 사회적 눈높이로 봤을 때 그다지 호감을 끌만한 외적 그런 외모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대중들에게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일이나 재능 면에서도 능력도 뭐 그저 그렇고 오히려 평균에서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볼품도 없고 능력도 그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염세적 찌질이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런 모습은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가까워졌을 때 그 일부분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삼자가 보기에는 그저 좀 소심하고 그다지 말이 없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대연적인 이들은 소극적이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인 상대를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노골적으로 자신을 오만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외연적이냐 내연적이냐의 차이는 대놓고 떠벌리느냐 분위기만 잡느냐의 차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상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날부터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겠지만요. 아마도 눈도 감고 귀도 막으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남편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 걱정하는 말을 해줘도 오히려 그 남편을 변호하느라 바쁘셨을 수 있어요.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요즘 힘들어서 유난히 예민하네. 이러면서 감싸주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환경이나 삶이 힘들어서 그가 변한 게 아니라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잘할 때 잘하는 걸. 이런 식의 말들로 여러분은 포장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 잔인한 말들로 인해 가슴을 치고 우는 날들이 100번, 1000번이 반복되지만 어쩌다 한번 잘해주면 희망을 품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들의 큰 특징 중 하나는요. 기부나 무조건적 선행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 선물이나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요. 그건 분명 뭔가 얻어내기 위한 믿기거나 혹은 자신의 큰 잘못을 감추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얻어내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상황일 때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투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들의 뜬금없는 선물이나 칭찬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늘 잘해주는 사람의 호의는요, 큰 감사를 못 느끼지만 늘 짜증내고 욕하고 무섭게 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다정하게 웃으면서 건네는 이 작은 선물이나 호의는 그 기쁨이 더욱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은 희망이라는 착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본인의 성취에 대한 인정과 관심은 늘 갈망하지만 그 외의 것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기본 성향이 내향적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본인의 성향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사실 그래서 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기도 하죠. 우월 의식이 심해서 본인 외에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하찮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사회생활이 매 순간 스트레스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불평, 불만으로 늘 부정적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항상 불안정함을 느끼는 게 보여져요. 하다못해 형제나 지인이 전화를 한두 번 안 받으면요. 그냥 뭐 바쁜가?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 인간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릴 거라고, 이 인간 원래 개새끼였다는 등 아주 험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여기엔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1점에서 100점까지 스스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에서 본인도 평가받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은 없지만 자신의 무의식의 생각을 사실인 듯 인식하는 거죠. 의미 없는 말, 별것 아닌 상황에도 스스로 확대 해석해서 자신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상대가 아무리 오랫동안 존경해온 직장 상사든 부모든 여기서 존경은요. 이들은 존경을 할 수가 없죠. 자신에게 이득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다 해도 상관없이 화를 내고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뱉어냅니다. 물론 이런 말도 상대에게 직접 하지 못해요. 감정의 쓰레기통인 배우자나 가족에게 쏟아내겠죠. 부하 직원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확인 잘 하셨죠? 라고 이렇게 뭐 통상적인 직원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조차 감히 상사인 나한테 내용을 읽어봤냐고? 지금 나한테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비난하는 거야? 감히 상사를 비난해? 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지적이 아닌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지만 이들은 지적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이죠. 이 말은요, 이들에게는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뭐 제가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함께 외출을 했다가 주차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지나가는 할머니를 칠 뻔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도 놀랬고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겠죠. 그리고 주차를 마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르신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괜찮으신지 살펴보고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부딪히고 넘어진 것도 아닌데 네가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 다친 것도 아닌데 내가 더 어떻게 했어야 하냐. 아내인 너는 자기 편이어야 하는데 할머니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무안하게 만들고 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졌다고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요, 그 상황에 그 주차장에 할머니와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서든 잘했고 못했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떤 판단 없이 무조건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쓸데없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을 노출시켰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외연적, 내연적이라고 하면 그게 끝과 끝에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어느 쪽이 조금 더 강하냐의 차이지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원망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원망의 대상이 되고 적개심을 표출하죠. 작은 일 하나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전부 외부 탓, 타인을 탓합니다. 길 가다 본인 부주의로 넘어져도 도로공사가 잘못한 거고 공사를 한 인부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 아내가 병원에 실려가도요,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게 했기 때문에 아내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원망에 그치지 않고요, 아주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픈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는 거죠. 그들에겐 모두가 다 공격의 대상이고 자기 발밑에 와서 기어야 하는 대상이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감정 기복은 또 심할 수밖에 없겠죠. 아, 좀 전까지도 분명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우울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는 감정 기복도 적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데 너 때문에 네가 멋대로 해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기분이 급속하게 다운이 됐다고 뜬금없이 몰아세우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그런 오락가락하는 기분에 대한 합리화죠. 이들은 딱히 세상에 내어놓고 칭송받을 만한 뭣도 없지만요, 그래도 자신이 최고이고 잘났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제일 만만한 배우자나 자녀에게요, 세상 속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이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정 내에서라도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식구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수치심을 건드리고 기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 성향의 남편의 문제점들, 절대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되었을 그 모든 문제들을 이들의 아내였던 혹여 여러분 중에 그 아내분들은 다 눈 감고 귀 막으면서 덮어주셨을 거예요. 그래, 다들 이렇게 살잖아. 완벽한 남편이 어딨어. 결혼했는데 어떡해. 자식이 있는데 어떡해. 이걸 어떻게 가정을 깨겠어. 어떻게든 살 방법을 생각하자. 그놈 어떡해. 성격은 지랄이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보듬어 줘야지라고 이렇게 나만 참으면 된다는 여러분의 착각이 사실은 자녀를 지옥 속에서 키웠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한정된 카덱시스, 심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산다는 건 이 지랄 같은 남편의 성격을 참고 이해하면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들은 이 부정적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희생해서 지킨다고 생각했던 자녀에게 사실은 온전하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니까요. 과연 여러분은 진짜 희생자인지, 희생을 방패막이로 합리화해서 의존적 노예의 삶을 선택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선택은 어떤 선택도 100% 올바른 선택은 없죠. 단지 잘못된 선택인지 알았을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고통이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자식에게까지 미친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땐 좀 아픈 결정도 필요하겠죠. 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평생의 내 편은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뿐이니까요. 감정노트는요, 그런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길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